안녕하세요, 댕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저희가 콘텐츠 기획이 안 나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살고 있고, 네, 홍 대표님은 대표고, 그쵸. 저희 둘 다 회사원이었던 적이 있고, 그렇죠. 저는 대기업 다녔었고, 홍 대표님은? 중견기업이랑 중소기업을 다녔었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막 얘기를 하다가 했던 생각이, 이거 은근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회사 생활할 때 어땠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해외 영업이라는 게 국내 영업이랑 똑같아서 내 실적, 연초에 회사에서 부서마다 내려주는 실적이 있고 그 실적에 맞춰서 내 실적을 또 해야 되고. 그럼 그 실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치.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그렇죠. 난 영업 쪽이 없어서 이걸 몰랐네. 너무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5억 불을 했어. 그러면은 보통 우리 내년도 할 때는 올해 할 때는 목표를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잡잖아요. 회사들은 절대 그렇게 안 잡아요. 30%. 밀어붙여서 어쨌든 달성하게 만드는 거네. 그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을 만들어요. 뒤에 등 떠밀어서. 네. 그래서 뭐 미리 매출 땡겨 오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하면서 다 조절을 그거는 하던. 이제 이렇게 회계 갖고 장난치면서. 그렇죠. 하면서 장난이라기보다는 편법? 뭐 그런 거죠. 뭐 그 장난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매출이 난 건데 올해 목표를 한참 초과했으니까 내년에 한참 어떻게 미루고. 될지 모르니까 내년에 미루자. 이건 그쵸. 거잖아. 미루고 또 연말쯤 되면은 이제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럼 땡겨 오고. 그러니까 내년에 매출 날 건데 계약이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땡겨오고. 저는 그 회사를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정말 일도 잘 가르쳐주고 그 영업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거는 저를 만나기 전에 다녔던 회사인 거죠? 그렇죠. 훨씬 왜냐면 전이었어요. 저를 만난 다음에 다닌 회사에 대해서는 맨날 욕만 했어요. 거기는 배울 점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제가 그 회사를 3년 동안 해외 영업을 하면서 매년 장기 출장을 나갔는데 마지막 해가 우리 리만 형님이 터졌을 때 연말에 회장님이 오시더니 최소 인원만 남기고 다 나가라. 이럴 때 영업해야 된다. 네, 일단 갔어요. 갔는데 1월달 독일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는 담당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쪽이었는데 3년 공장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회사는 사실 상황이 좋으니까 그땐 또 그래서 성과를 내고 상황이 안 좋으면 또 그래서 성과를 내야 그렇죠. 되고 그냥 너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원형탈명증까지 생겨가며 되게 열심히 일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3월 말 4월 초에 들어올 때는 진짜 성과가 있더라고요. 진을 빼가지고 뽑아가지고 하는 거잖아. 완전 영혼을 갈아 넣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발굴한 회사를 이제 제 동기이자 대학 선배인 형이 맡고 있는데 완전 효자 회사가 됐죠. 아직까지 제가 좀 뿌듯합니다. 뿌듯한데 회사원보다 지금 낫다면서요? 그럼요. 맞죠. 압박의 강도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첫째는 조금 달라요.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데 밀어붙이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시간 조절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일 외에도 다른 잡다한 업무들을 또 많이 주잖아요. 결정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손에 쥐는 게 엄청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근데 사업을 하면서 좋은 점은 이건 이제 나쁜 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좋은 점만 지금 얘기하자면 내가 일한 만큼 정직하게 딱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얼핏 뭐 수입 수준을 들었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낫겠던데. 회사 때보다는 낫죠. 시급으로 따지면 정말로. 그렇죠. 왜냐면 오전에 일을 주로 하시고 또 오후에는 육아를 하시니까 맞벌이다 보니까 와이프랑 번갈아 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2월, 3월까지는 이제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을 썼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모님도 못 오시겠다고 근데 하시고. 뭐 그렇게 해도 수입을 들어보니까 뭐 일반 대기업 수준보다 더 높던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번 달만. 이게 수입이 되게 좋긴 한데 문제는 그거죠. 언제 돈이 흐름이 나빠질지 몰라서. 근데 뭐 지금 갖고 계신 아이템이 워낙 빵집은 계속 밀가루는 빵집들로 팔려 나가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 저한테 가장 그래도 효자는 올리브오일이에요. 꾸준해서. 꾸준해. 왜냐면 먹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꾸준해서 부침이 크게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컬리에 똑같은 링콘이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그쵸. 다른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근데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웬만하면
르아시스 가서 사세요. 더 쌉니다. 근데 이게 뭐 1, 2천 원 차이가 아니야. 거의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던데. 컬리에서도 자기들의 마진을 또 넣어야 되고. 아니 근데 그거는 이게 뭐 컬리를 비판할 게 아니라 컬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홈쇼핑 쪽에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제 연결돼서 했는데 가격대가 69,000원을 해야 홈쇼핑에 겨우 납품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러면 컬리랑 가격이 비슷한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사실 분들은 그냥 르아시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는 게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똑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형 컬리는 납품해? 이랬더니 안 한다고.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거기는 250ml랑 500ml랑 하더라고요. 네. 근데 250ml가 거의 500ml짜리랑 가격이 비슷하더라고. 그쵸. 근데 250ml가 제가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제가 받는 단가가 비싸요. 500ml랑 단가 차이가 한 5,000원 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원래 보통 가격들이 클수록 이게 그쵸.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더 만족스럽다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제가 수익이 그만큼이 나와도 다시 이제 제품을 사는데 재투자가 계속 지금 잼도 들여오고 하면서 이제 돈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제 손에 남는 돈은 회사 다닐 때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좋은 점은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딱 구분해서 잘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할 수 그게 있다는 제일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동생은 지금도 회사를 다니는데 7시 전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집에 8시에 와. 8시 넘어서 와. 예전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회사 지하에 헬스장이 있어서 아침에 운동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한 6시 반에 나갔었어요. 주 5일을 나가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 노동강도도 안 셌어. 뭐 안 센 회사잖아. 안 센 또 그 부서였죠. 칼퇴하려면 할 수도 있었는데 실장님이 퇴근을 안 하셔서 눈치 봐서 앉아있는 이런 데 있었는데도 지금 옆에서 동생을 보면 매일 출퇴근하는 게 되게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정말 몸이 안 좋으면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책 보고 뭐 영상 보고 이럴 때도 있어. 그 대신 뭐 저녁에 12시 1시까지 일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좀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운동 간단하게 하고 점심 먹고 컨디션 조금 세운 다음에 한두 시서부터 일을 하기도 해요. 이게 가능한데 제 동생을 보니까 얘는 몸을 갈아넣더라고. 회사 생활을 제가 기억을 해보면 쓸데없는 회의가 많고 그러면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미 내 업무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뭐 무슨 교육을 들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많잖아요. 저는 뭘 느끼냐면 노력하고 열심히 해놓고 쌓아놓은 게 어딘가에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공부를 쭉 하고 박사까지 하고 하니까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하는 일들이 저는 어렵지 않은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은 쉽게 못하는 일들이 들어오니까 그쵸. 노동 시간 대비 페이는 괜찮아요.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닌데 시급으로 따지면 엄청 워라밸이 좋은 거야. 얘기했지만 지난달에 나는 지난달은 진짜 워라밸에 워가 없어. 일한 시간이 그러니까 저는 어렵지 않고 저는 이렇게 일정 시간 뭐 한 10시간 12시간 하면 쳐낼 수 있는 건데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선택을 받아서 하는 거죠. 뭐 단가는 비싸지 않더라도 왜냐면 제가 하는 쪽이 엄청 상업적인 쪽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뭐 그 말도 일리가 없지는 않은데 자기가 이걸 잘 쌓고 잘 만들어 놓고 관계만 잘 형성돼 있으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을 하면 어느 순간이든 열심히 산 게 나중에 이어져서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온 그 길이 결국 내가 앞으로 갈 길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게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도와드리는 일도 제가 이전에 회사 다닐 때 인연들 갖고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게 내가 회사에서 평판이 안 좋았거나 거기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도와드리는 거거든. 항상 새로운 업체랑 뭔가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제가 하는 게 평판 조회거든요. 해야죠. 옛날부터 그래. 중견기업 다닐 때부터 항상 조사하고 알아보고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준비를 한 다음에 갔는데 요거를 안 하고 급한 마음에 그냥 들떠서 뭘 하는 순간 잘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생각도 드냐면 회사에 9to6 주 5일 출근하는 게 인간의 본성에 맞나라는 고민도 했어요. 이게 꼭
인간이 그렇게 틀에 억지어서 사는 게 인간의 본성에 맞는 일일까? 맞는 사람도 있겠죠. 제 주변에 우리 지인 중에도 공무원 같은 거 좋아할 만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진짜 안정성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루틴화되다 보면 되게 몸에 자기도 모이는 사이에 이렇게 피로가 쌓이고, 사람마다 루틴이 다르잖아. 프리랜서로 좋은 거는 그 시간 내가 하면 돼. 납기만 맞출 수 있으면. 회사에도 사실 조금 그렇잖아요. 뭐 프리랜서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회사 다닐 때 제일 많이 했던 시간대가 6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6시 되면 5시 50분 되면 이미 그 중견기업 그 회사는 부회장님부터 해서 회장님 다 퇴근해. 그 마지막에 6시에 상무님들이 퇴근하면서 야근하지 말고 빨리 가라. 니네 일한다고 전기세만큼 돈 더 받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말이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보면, 회사 생활할 때 보면 낮에는 맨날 회의하고 보고서 만들고 하느라고 해야 되는 일은 못 하잖아, 낮에. 그러니까 아침에 딱 출근하자마자 했던 일이 밤새 들어온 메일 다 출력해가지고 회의 준비해가지고 10시부터 회의. 그 다음에 끝나면 뭐 이제 다른 점심 먹으러 팀이랑 갈 회의, 시간이. 무슨 회의, 무슨 회의, 뭐 이러다 보면 주마다 주간 회의하고 월마다 생산 회의하고. 나 혼자 일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하지를 못해요. 근데 물론 나는 그렇진 않았어요. 아, 좋은데. 왜냐하면 나는 심지어 대행사랑 일을 했기 때문에 아, 대행사에서 제일 글 좋네. 써고 저는 중간에 관리하고, 사업을 하거나 내가 뭐를 하면은 어쨌든 그걸 나한테 맞게 그거 시스템을 돌릴 수가 있잖아. 그쵸. 근데 물론 이제 아직은 직원이 없으시지만 이제 직원이 생기면 그 직원들은 괴로울 수도 있지. 왜냐면 대표가 원하는 대로 기업 문화를 만들 테니까. 나는 지금 생각에는 시간에서는 안 쓸 것 같아요. 다 저는 지금 외주 주고 있거든요. 모든 일을. 근데 사업이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사람 관리잖아. 네, 사람이라는 게 제가 이제 가장 오래 다녔던 회사 중소기업은 항상 그 사장님이 하시던 말씀이 왜 내 맘 같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 말을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었어요. 사람이 다 내 맘 같지 않거든요, 진짜. 근데 사장은 내 맘처럼 일해주길 바라요. 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렇죠. 회사원 사이에서도 서로의 그 비전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사장이 맞춰서 해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근데 계속 1인으로 하시겠다고요? 크게 회사가 커지지 않는 한, 근데 크게 커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아이템 자체가 메인이 근데 아니다. 크게 안 커도 이번 달 수익을 들어보면 왜 지난달 얘기 안 해? 나가야 되는 돈들이 많아요. 이게 그냥 수익이지만 그 수익이라고 해서 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또 이제 저는 더 재투자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얘기를 그런 해보고 거죠. 요약을 보면 결국 프리랜서와 자기 사업을 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대비 퍼포먼스가 잘 나와요. 잘 자리를 잡으면.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전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홍 대표님이 준비해온 것도, 왜냐면 뭐 회사 생활하면서 사실 같이 아이템을 준비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프리랜서로 하려고 사는 건 아니어서, 이제 이건 정말 기획한 게 아닌데 다음 콘텐츠는 힘든 거 얘기를 하죠. 힘든 걸로. 네, 힘든 거로 얘기를 하죠. 힘든 걸 얘기를 해야 돼. 점점 이게 얘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힘든 거로 얘기를. 좋은 점만 얘기하면은 다 장밋빛 환상을 갖는다니까. 그러니까 힘든 걸 얘기 네. 좀 하시죠.